back from the dead. 안녕하세요, 백스컴 박시장입니다. 좀 한가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또 일이 쏟아지는 바람에 이거 영상을 올리질 못하네요. 영상만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평상시에 좀 업무가 없을 때 중간중간에 영상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좀 일을 빨리 끝나면 영상 편집을 하는데 지금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업로드가 늦어지고 있네요. 원래 일주일에 한 3개 정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거 2개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로또를 샀거든요. 뭐 아무튼 혹시라도 로또 되면 직원 한 명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양은 옆에 있는 이 하이엔드급 좀 고성능 PC인데요. 용도는 이제 투컴 방송을 하실 예정인데 그 중에서 이제 메인컴 게이밍 PC로 사용을 하려고 제작이 된 PC예요. 딱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감성 변태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뒤에만 봐서 좀 감흥이 안 오는데 딱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기분이 그냥 막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막 여기 켜놓고 만들어 놓고 멍하니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만족스러운 PC가 나온 것 같네요. 자, 그럼 사양 소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본체는 가격대는 이제 300만 원대로 제작이 된 시스템이고요. CPU 같은 경우는 인텔 i7 8700K 모델인데 이미 뚜따 해서 5GHz로 오버클럭 안정화가 된 상태이고 6코어 12스레드 모델이기 때문에 코어를 전부 다 쓰는 게임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옛날 게임이나 좀 최적화가 좀 안 좋은 게임들은 코어를 다 6개를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5GHz로 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게임을 하든지 아주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입니다. 사용된 메인보드는 ASUS 마ximus 10 히어로고요. 하이엔드급 보드로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사악하긴 해요. 거기다 물건도 없어서 구하기도 힘든데 감성 그리고 또 오버클럭 성능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메인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성능이나 안정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예산만 뒷받침이 된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좀 완성도 높은 메인보드입니다. 사용된 메모리는 G스킬 트라이던트 G로 클럭이 PC 21300 모델이고요. 16기가 구성을 해서 8기가 2개를 장착을 했거든요. 게이밍 PC를 구성을 할 때는 16기가 이상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절대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는 그냥 돈이 많아. 로또가 지난주에 됐던지 아무튼 돈이 많아서 다 꽉 채워놓고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리진 않는데, 게임할 때 성능이 부족할까봐 램을 32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돈으로 다른 거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램은 16기가까지만 맞춰주시면 충분해요. SSD는 삼성 970 에보 250기가를 사용을 했고요. 최대 읽기 속도가 초당 3500메가 그리고 최대 쓰기 속도가 2500메가거든요. 게이밍용으로 맞추기에는 최고의 SSD가 아닌가 싶어요. 안정성도 뛰어난 편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ATA 방식 SSD가 평균 이제 읽기 쓰기 속도가 500 전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7배? 네, 읽기 속도는 거의 7배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즘에 가격도 좀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대로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좀 투자해서 좋은 PC를 맞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970 에보 모델 사용하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울 겁니다. 하드디스크는 웨스턴 디지털 2테라 블루를 장착을 해줬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이 모델인데 에이서스 로그 스트릭스 GTX 1080 Ti 511G 모델이에요. RTX 2000 시리즈가 이제 발표를 했고 지금 예약 판매 기간이긴 한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셨겠지만 가격대가 거의 사악하다 못해 그냥 뺨따구로 막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신형 그래픽카드가 나왔음에도 1080 Ti나 이런 1000 시리즈에 대한 수요는 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물론 이제 벤치 성능이 나와봤을 때 말도 안 되게 좋다 그러면야 어찌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100만 원대 초반에 구입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 중에서는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리안리 51 다이나믹 블랙 모델이고요. 이렇게 꾸며놨을 때 제가 일부러 지금 항상 케이스를 비틀어 놓다가
이렇게 정면으로 딱 이렇게 해놨는데 딱 이 상태로 놓으면 내부가 한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어디 장식을 해놓거나 어디 보이는 데 놓거나 아주 좋은 디자인을 갖고 있는 모델이고요. 굉장히 튜닝을 했을 때 그 한 만큼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만족감이 아주 큰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시소닉 프라임 울트라 골드 SSR 850GD 풀 모듈러고요. 뭐 이렇게 길어도 NG를 안 냅니다. 뭐 그렇다고요. 아무튼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뭐 메인보드랑 같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핵심 부품인데 지금처럼 오버클럭을 하고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장착이 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한 부품 중 하나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시소닉이라는 브랜드는 그냥 브랜드만 보고 그냥 사도 될 만큼 그런 이제 신뢰를 주는 몇 안 되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 뭐 아주 안심하고 사용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버클럭된 이 CPU 프로세서의 발열을 책임져줄 CPU 쿨러는 딥쿨 게이머 스톰 캐슬 240 RGB 모델이 사용이 됐고요. 240mm 라디에이터랑 일체형으로 구성이 된 수냉 쿨러예요.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고 RGB 색상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NGXT 크라켄보다 디자인만 놓고 보면 더 이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장점은 아우라 싱크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컬러 변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딥쿨 팬이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제 CPU 쿨러랑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똑같은 팬을 사용을 했어요. 모델명은 CF120 RGB 팬이고요. 4개를 추가 장착을 해줬습니다. 또 추가로 사용된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새로운 감성 포인트죠. 이런 게 나올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어. 이제 물론 출시된 지 조금 되긴 했지만 리안리에서 출시한 스트리머 RGB 케이블인데 슬리빙 케이블인데 RGB야. 와, 이건 뭐 RGB 풍년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그만큼 그 이런 RGB 감성 이런 PC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조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떤 거라면 좀 더 파격적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 끝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아우라 싱크 지원하고 있어서요.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 내부에 있는 모든 부품들이 단 한 번 클릭으로 색상 변경이 가능해요. 그거를 이 슬리빙 케이블 역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용된 부품은 원래 이 51 다이나믹을 케이스를 구입을 하면 이 그래픽 카드 이렇게 수직으로 꽂을 수 있는 라이저 카드가 동봉되어 있진 않아요. 추가로 구입을 해줘야 하고요. 굉장히 RGB나 LED가 들어간 펜이나 부품들이 많잖아요. 이것들을 제대로 컨트롤하려면 RGB 스플리터라고 해서 분배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스플리터까지 장착을 해줘서 깔끔하게 빌드를 마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번 PC를 제작을 할 때 좀 중요하게 고려했던 부분은 CPU 쿨러, 메모리,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펜 모든 부품들 LED가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을 클릭 한 번으로 색상 변경이 가능하게 하려고 막 부품 구성을 굉장히 많이 짜봐서 완성이 된 빌드거든요. CPU 쿨러 따로, 그래픽카드 따로, 메인보드 따로 이런 식으로 색상 변경을 해야 되게 되면 번거롭거든요. 뭐 단색으로 해놓으면 단색 딱 눌러놓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RGB 컬러가 변형이 되게 해놓으면 색상이 바뀌는 순서가 제품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우라 싱크가 모두 지원되는 부품으로 딱 맞춰 놓으면 그냥 클릭 한 번 하면 모든 게 바뀌고 일체감 있게 색상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주 멋진 튜닝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게임 테스트는 안 해도 되잖아요. 잘 돌아간 것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그 RGB 컨트롤을 해서 색상이 변경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색상을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빨강, 또 뭐 해볼까요? 초록색. 이런 식으로 클릭 한 번만 하면 그냥 한 번에 다 바뀌어요. 그게 아주 기가 막히고요. 노란색.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색상을 해놓고 써도 시간이 지나면 보고 있다 보면 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으면 좀 질리지 않고 오래 쓰실 수가 있고 이런 단색 효과 말고도 뭐 이런 브리딩, 약간 이제 숨 쉬는 것 같은 색상이 들어왔다가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이런 효과도 가능하고요. 에이서스 아우라 싱크 프로그램을 들어가면 효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이것저것 적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거든요. 지금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이 무지개 효과 그라데이션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되게끔 이 세팅이 제 생각에는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요거는 취향 따라서 뭐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변하는 거 보셨을 텐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막 흥분하는 제가 약간 변태스럽기도 하고 근데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요. 정말 재밌고 아마도 이번 영상 말고 다음 영상은 i3 8100 프로세서에다가 GTX 1060 3기가 i5 8500에 GTX 1050 Ti 그렇게 조합한 두 구성으로 게임을 했을 때 뭐가 더 잘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항상 견적을 짤 때 i3엔 1050 Ti를 넣고 i5엔 1060 3기가 넣었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왜 꼭 그렇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고 아
그러네. 제가 너무 습관화된 견적을 짜다 보니까 왜 꼭 그렇게만 했을까? 어떤 분들은 좀 더 게이밍 성능을 높이기 위해 그래픽카드 올리고 싶었을 텐데 라고 해서 그러면 뭐가 좋은지 해보자 해서 이제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원래는 이 비교 영상이 지금 이 시스템 영상보다 먼저 올라갔어야 되는데 게임 테스트 영상 촬영하는 게 조금 늦어져가지고 지금 이번 영상이 먼저 올라가고 아마도 다음 영상으로 그 비교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그 두 가지 비교를 해보고 게임할 때 뭐가 더 좋은지 부품 구성을 가지고 다음 시스템 빌드 영상을 아마 연달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뭐 PC 견적 문의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떠있는 카톡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는 항상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95% 됐어요. 95% 수컷들을 위한 방송 백스컴 박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